예, 안녕하십니까. 천안축협조합장 정문혜입니다. 오늘 참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현균 의원님, 농수축산의 최기수 대표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발표했듯이 이성우 회장님은 일단 폐기 쪽으로 얘기를 했듯이 우리 농축산, 특히 축산 분야 쪽에서는 폐기 재협상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2012년도 정부는 FTA를 한미에 체결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전자,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농축산업이 상당히 많이 소외가 됐고 협상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자료에 나왔듯이 연간 무역 수지 흑자가 200억 불을 넘어가면 우리 농축산 쪽은 약 60억 3천만 불 정도가 지금 적자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철강 산업이나 전자,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농축산업이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 한미 FTA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 정부에서는 그 당시 협상 과정에서 그런 피해를 많이 보니까 거기에 대한 FTA 피해 보전금을 세우고 심지어 여기서 와서는 상생협력기금의 무역이득공유제까지 거론을 하면서 말은 무성한데 피해 보전기금이 여기 있는 축산농가나 이 축산 관계자분들 중에서 제대로 형성이 돼서 정부에서 집행된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 홍문표 의원이 입법 발의해서 국회까지 통과를 했지만은 지금 서로 이득을 보는 기관에서 상생협력기금에 협조한 게 지금 3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웃지 못할 일이고 누구한테 얘기 못할 상황인 만큼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고 우리 농축산업에 대한 홀대 무관심으로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지금 현실입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우리 이 축산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이프 가드라인을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연간 쇠고기 소비량이 58만 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우고기가 한 20만 천 톤대고 나머지 38만 톤이 호주, 미국, 여러 가지 뭐 칠레나 아르헨티나 그를 통해서 38만 톤이 수입되고 미국산이 16만 3천 톤입니다. 근데 세이프가드라인 설정한 것이 29만 3천 톤이에요. 그럼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이프가드라인이 29만 톤이고 그러면은 무한정 우리 자국에 있는 한우 산업이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무한정 수입을 하겠다는 것이 먼저 협상 과정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입 물량의 제한 없으면서 국내 시장을 교란을 하더라도 전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협상을 그 당시 2015년도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26년도하고 냉장 돼지고기가 2021년까지 수입 관세가 철폐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축산물은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아까 그 황 전무가 얘기했듯이 지금 2012년도에 FTA 협상했을 적에 한우농가 약 14만 2천호 된 것이 지금은 이제 규모는 늘어났다 한데지만은 농가가 지금 8만 호 정도밖에 남지를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자금률 동안 지금 한우가 한 30, 한 5, 6%밖에 안 되고 나머지 63, 4%가 수입 쇠고기가 시장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 축산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약간 그 FTA 관계, 재협상 관계에서 주제가 조금 벗어날지는 몰라도 저는 그 FTA 협상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외부 쪽보다 내부에서 우리가 축산이 안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이 자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축산이 농업 총생산량의 약 43%, 약 19조 원을 차지하면서 농촌 경제에서 상당한 역할을 우리 축산 쪽에서 지금 해주고 있고 그렇던 것이 수입 축산물에 뺏겨서 정부 차원에서는 시장 경제로만 이걸 따지지 말고 우리 그 축산물이나 농산물 같은 경우는 식량 안보 차원, 농촌 경제 상황 모든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지만은 전혀 그런 부분은 고려 않고 시장 논리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이 아는 현실이 환경 문제를 지금 앞세워서 분뇨 처리 문제라든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라든가 축사 거리 제한 문제, 부정부패 방지법이라든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되고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가 내년도 3월 24일 날 44,000호가 도래가 종료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농가 자체 44,000호 중에서 지금까지 적법화가 이루어진 농가가 약 8.5% 3,000호밖에 되질 않습니다. 180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머지 4만 호 농가는 내년에 과태료의 범법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안 해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책임의식이 있고 우리도 또 청정축산을 위해서 책임을 가져야 하는 만큼 우리도 해야지만은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법제도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이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법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농가도 노력을 하고 정부도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 그러면은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처리는 지속 가능한 축산에서 이제 필요한 문제지만은 이 입장 자체가 이게 지자체에서 할 일이에요. 시군 지자체에서 어떻든 간에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해서 배출된 분유 문제는 지자체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국민 세금으로 이 분유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일선 지자체 얘기 들어보면은 축산 인구가 좀 적은 지자체 얘기 들어보면은 당신들이 배출한 분유니까 당신들 축협이 지역 축협이 책임져야 할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들이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쪽에서도 축산 민원의 90%가 그러니까 시군 지자체 민원의 90%가 축산 분유 문제, 냄새 문제로 90%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속내가 안 했으면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도 일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은 다 미온적으로 법을 앞세워서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 기회에 과감히 정리를 해주는 것이 앞으로 시민들 민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가 하는 속내를 지금 지자체에서 갖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014년도에 가축분유 관리에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농협도 공공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지금 법 개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70~80%의 예산을 보조해 주면서 지금 축협에서 전국에서 지금 15개 조합이 다급하니까 일단은 무허가 축사 문제가 가축분유법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축협이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15군데가 전국에서 실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역의 냄비 현상 때문에 필요는 한데 우리 지역은 절대 안 된다 이게요. 그러면 그걸 축협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민원 문제? 그럼 지역 발전기금이라든가 많은 예산이 거기에 수행이 돼야 하고 설득하고 준공하고서도 이 분유처리 사업은 수익 사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조합원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비용 모든 부분을 축협 떠안다 보면은 나중에 경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자체, 정부가 관심을 갖고서 처리를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축산 정책을 펴나간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수입 축산물에 완전히 시장을 뺏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는 지금 환경부에서는 법 하나를 또 들고 나온 것이 뭐냐면은 앞으로 토양 양분제를 시시하게 토양의 성분을 검출을 해서 나름대로 양분이 오버가 되면은 퇴비 적정하게 환경적으로 잘 처리한 퇴비도 살포를 못하게 하는 정책을 펴갔다는 것이 지금 환경부 정책을 지금 갖고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전국의 공공처리 시설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처리할 데가 없는 게 지금의 축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협 쪽에서는 지금 방향 전환을 해서 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피면서 어떤 정책을 하냐면 신재생에너지 정책 사업을 펴서 저희들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거기서 메탄가스,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전기 터빈을 돌려갖고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매각하는 것 쪽으로 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걸림돌이 또 뭐냐면은 이 사업을 하려면은 70%가 축산 분유가 들어가고 30%가 은폐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협동조합은 음식물 폐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으로서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지역의 협동조합이 그 위험한 방법을 많은 재정을 감수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축산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법 자체가 또 걸림돌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정 조치를 해 주던가 그리고 일단은 저희들은 그 폐기물 음식물이나 축분의 폐기물 관계를 일단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거기 법령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금 우리나라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환경영향평가를 사전 사후를 받다 보면은 1년이라는 시간이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환경영향평가하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막대합니다. 아니 폐기물 관계를 처리를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해서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이런 농축산물 관계까지도 환경영향평가를 적용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학자들 쪽에서도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장 일선 시군에서 연일 데모하고 싸우는 게 뭐냐면은 축사 거리 문제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권고안을 뭐 한우는 200m, 젖소는 300m, 뭐 닭은 500m 그렇게 해서 지자체로 권고안을 다 뿌려줬는데 지자체에서는 시의회, 군의원을 조례를 개정을 해갖고서 2kg, 1kg 500씩으로 대폭적으로 몇 배 확정을 했다는 정책은 대한민국에서 축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축산에 지금 하는 분들의 연령이 얼마나 높아집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런 제도 자체에는 후계 축산인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도 이 거리 문제도 시군 지자체 조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안위로 해서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FTA 협상 과정이 재협상이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 계신 우리 축산 관계자, 언론 쪽이나 우리 축협, 축산단체 모든 분들이 똘똘 뭉쳐갖고 이런 부분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관계는 절대로 승낙해서는 안 되고 모든 축산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철저히 이번에 재협상 과정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럴 적에 우리는 디테일하게 따져보고 지금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상황을 철저히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우리 요구를 관철시켜서 한미 FTA 재협상을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제가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났지만은 그 문제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자고 나왔습니다. 장시간 이 얘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환경이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일선에 있는 우린 축산농가도 우리만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면은 우리도 대한민국 청정 축산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끝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